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창의 디자인 설계 수업을 진행하게 된 작가 원종훈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목소리로 먼저 인사해서 무척 아쉽고요. 속히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창의 디자인 설계 1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떤 느낌이 스치시나요? 저는 이 MC 애셔의 그림을 볼 때마다 기괴하다, 신기하다, 발상과 관점이 놀랍다, 그리고 대단히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스칩니다. 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영화가 한 편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이죠.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창의적인 생각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법 있습니다. 그걸 한 학기 동안 함께 찾아가고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식의 의미, 창의성의 실제, 1만 시간의 법칙,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생각의 도구입니다. 모든 지식엔 반감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7년에서 10년이 지날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식 정보화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쉐무엘 아브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그의 저서 지식이 반감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습 또는 배워왔는데 그보다는 지식을 만드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메이커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절반이 몇 년쯤 뒤에 쓸모없어질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일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지식이 2배 증가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은 위대한 건축가의 아이디어인데요. 벅민스터 퓰러라는 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 그래프를 풀이해 본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00년대까지는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는 주기가 짧아져서 25년, 13개월, 그리고 2020년에는 12시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이죠. 지식의 2배 증가 곡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면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지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뒤, 그러니까 2025년, 그때 지식의 증가는 어느 정도나 빨라질까요? 가늠이 되시나요?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창의성입니다. 바로 이 수업, 창의 디자인 설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창의성의 실체 정체가 뭘까요?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의성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요. 그 창의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성에 관한 7가지 감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창조성과 창의성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책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7가지 감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열정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온도 차이가 있죠. MC 에이셔의 그림이 또다시 등장했는데요. 폭포라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떠신지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 시선에 의문점이 듭니다. 분명히 물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데 다시 보면 층, 높이, 공간이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 그림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시선이 문제일까요?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신이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열정은. 저 그림은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저 그림 속 저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저 그림 속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되어 보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저 상황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비명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생생한 현장의 참혹한 모습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공감 능력, 감정이입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은 내 시선이 진지함을 유지한 채 타인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이입이죠. 저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을 보자마자 드는 느낌,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직관 또는 직관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관 또는 직관적 사고는 무언가를 내가 대했을 때 딱 2초 만에 떠오르는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2초를 지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직관으로 또는 직관적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순간의 연상 또는 영감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키셔야 할 것은 딱 2초,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컵에 물을 따른다. 그 안에 지구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아서 공상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상상한 거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 경제적 이익 없이 내가 그냥 기꺼이 즐기는 걸 말합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유희적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어떤 대가 없어도 기꺼이 즐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보통 성인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죠. 순수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입니다. 저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한없이 작은 존재, 그리고 고산병에 걸려서 힘이 없는 존재,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저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앞에서 작아 있는 존재,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뜻이죠. 창의성과 겸손을 연결한 점은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변기를 위대한 작품으로 아주 비싼 예술품으로 만든 사람,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예술가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인 취향과는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이고 과감성 있는 발상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죠. 변기를 예술품이라는 언어로 바꿨으니 미학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집요함입니다. 저처럼 글을 쓰는 작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글쓰기의 70%는 엉덩이로 결정되고 나머지 30%는 우연, 행운, 재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누가 오래 앉아서 글을 쓰고 고치냐에 따라서 좋은 글이 탄생될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제게 일곱 가지 감각 중에서 잘하는 거 하나만 말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집요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일곱 가지 감각 중에서 나는 이런 감각에 자신이 있다 하는 거 어떤 걸까요?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감각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감각에 자신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셨다가 강의실에서 만날 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곱 가지 창의성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최극단, 중요한 일, 변명이나 핑계, 타인과 경쟁, 단정짓기, 배우는 방법 배우기. 각자 마음속으로 체크하셨나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것도 강의실에서 만날 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 다니엘 레비틴의 말인데요. 내용 중에 보시면 이 수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수치는 대체 뭘까요? 직업, 분야가 다른데 어떤 특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체 뭘까요? 이 수치라는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1만 시간이죠. 이 1만 시간을 응용한 표현이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어떤 분야든 간에 한 가지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를 매일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씩 해서 1만 시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10년이 되는데요. 규칙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도 무조건 하는 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 달인, 장인, 마이스터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시간, 즉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원하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1만 시간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1만 시간이 무척 궁금합니다. 1주차 1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